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버테크가 미국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과 2조 원 상당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급 대상은 고용량 LFP 롱셀인 JF2셀이 적용된 컨테이너형 모듈러 제품으로 공급 기간은 2026년부터 4년입니다. 2022년 2월 LG 에너지솔루션 버테크가 출범한 이후 최대 규모의 계약에 성공하면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해외 시장에서 K라면이 열풍을 끌었지만 올 3분기 라면 3사의 실적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여전한 인기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100% 이상 성장했고 해외 매출도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K라면 강자로 꼽힌 농심과 오뚜기는 해외 사업 호조에도 극심한 내수 부진 영향을 상쇄하지 못하며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지난 2002년 상장 이후 22년 넘게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해온 ETF인 코덱스 200이 13일 기준 사상 처음으로 타이거 미국 S&P 500에 주식형 ETF 순자산 1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상품 간 순위 역전은 단순히 자산운용사 간 선도 경쟁을 넘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선호가 완전히 해외로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올 들어 코덱스 200 순자산이 1조 2,025억 원 감소하는 동안 타이거 미국 S&P 500은 3조 2,900억 원이나 급증하면서 사상 최초로 순위가 역전됐는데요. 전문가들은 해외 주식 선호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미국 증시가 최근 2년간 크게 올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죽일 놈이 있지 뭐 우리가 허전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우민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감미롭지만 오늘 좀 가사가 슬픈데 네. 오늘 노래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좀 제가 역적이 되지 않았나, 최근 들어서 역적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들어요. 좀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는 대선 이후에 상승장이 올 것이다, 악재 사라졌다라는 발언들이 줄을 잇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만 어떻게 보면은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도 이런 얘기를 했었겠지만 하락장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말이 좀 시가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좀 하락장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원흉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에서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예상하신 하락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다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시장 이야기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종목 상담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 0.07%, 1.78포인트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이 하락 계속해서 시작하기 위한 약간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희일비할 시장 절대 아니다. 지금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분봉상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위치에서 1분봉에서 지금 한 3분, 4분 그리고 종가 때 이제 막판에 한번 끌어올리기는 했으나 지금 지수 일봉적인 추세가 여전히 아직은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러한 하방을 이제 예상을 계속 했었잖아요. 하락장 나올 거다. 현금 비중 높여야 된다. 그리고 단기적인 이슈로만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제 8월 달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냐면은요. 한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한 8월 말에서 9월 초쯤 이때 박스권 상단 나오면서 하락 나왔다가 여기 박스권 상단에서 돌파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때부터 하락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 박스권 와중에서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테마주의 상승들은 여전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짧게 우리가 테마주 단기적으로만 공략해야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다가 이때 이제 최근에 이때 이날이었거든요. 10월 말에 이때 이틀 반등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환호성을 질렀는데 제가 이때 진짜 모두 잊고 살아가라. 이거 상승마저 모두 잊어라. 하락 나올 거다. 우리가 하락 상승으로 다시 자리를 돌릴 때 우리가 이 시장 다시 들어오면 된다라면서 이제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시작을 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어떻게 됐냐? 하락으로 빠졌죠.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겁니다. 제가 이 하락장 어떻게 예상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때는 202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하락장이 나왔어요. 하락장이 나오고 나서 202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제롬 파월 의장이 우리는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 리세션을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되기 시작을 했죠. 금리 인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2023년도까지 이제 2023년도 초반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최근까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2023년도 빠졌죠. 빠지고 나서 올라왔다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상승을 나와줬죠. 그런데 8월 이후에 완벽하게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꺾이면서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상승하면서 엄청난 하락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그리고 작년 말부터 올해 중순이 넘어서까지 7월까지 상승했던 이유는 바로 금리 인하였어요. 이때 2023년도 후반 무슨 말을 했냐?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진전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이 11월 달에 났어요. 그러면서 시장은 산타랠리를 겪으면서 올해 7월까지 2,900포인트, 3,000포인트를 앞둔 상황까지 올라오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흐름 자체가 바로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장이 빠졌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내 지수가 빠졌던 결정적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연준에서 얼마까지 기준금리를 상승을 시켰죠? 5.5%까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자이언트 빅스텝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베이비 스텝까지 거쳐가면서 5.5%라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를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미국 올리니까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상승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금리 몇 퍼센트가 고점이었죠? 바로 3.5%였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인데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였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0.5% 이상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더 높아야 돼요.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가 역전이 됐죠. 그러면서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왜 환율이 올라갔냐? 미국 누가 봐도 강대국이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해서 자국의 화폐로 사용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안정적인 나라가 금리를 더 주는데, 더 안전하고 이자를 더 주는데 굳이 한국 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없으니 당연히 화폐에 대한 수요가, 달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차이로 인한 격차로 인한 고환율이 올라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준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외국인 이탈이 안 나왔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이때 파월이 2023년도 작년 11월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확신을 보이기 시작했다. 기준금리 떨어질 테니까, 기준금리 떨어지면 당분간 원화도 일정 부분 금리 인하하면서 강달러는 어느 정도 짧은 기간 동안은 유지가 되겠지만 조만간에 기준금리 다시 한번 원화가 다시 기준금리가 더 높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빠지지 않고 있던 거예요. 그럼 왜 기준금리를 3.5%까지 3.5%까지 올리지 못했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물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에 모든 문제는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우리나라 코로나 때 엄청난 자금이 풀리면서 너도 나도 집을 샀죠. 집을 살 때 이 대출 금리, 변동 금리였어요. 그리고 부동산 시행사들 엄청나게 부동산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기준금리 4% 가면은 우리나라 힘들어진다. 부동산 무너진다. 부동산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 근간 자체가 뿔이 뽑힌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 거예요. 그 이상. 그렇기 때문에 고환율이 발생이 된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 올라갔는데 왜 안 떨어졌냐? 연준이 곧 인하를 할 거니까.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내리면 당연히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 가치는 그래도 유지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고환율. 만약에 지금 현재의 고금리, 미국의 기준금리의 인하 속도가 더디게 되면 외인들 자금들이 환차손을 우려해서 이탈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는 미리 갖춰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선 이슈로 이제 테마주로 움직였죠. 대선 이슈, 트럼프냐 해리스냐. 트럼프나 해리스나 누가 되던 간에 재정적인 긴축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긴축이 아니라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함으로써 달러 가치가 하락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 속도는 더뎌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 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트럼프의 관세 공약이에요. 관세 공약을 듣는 순간 이거 트럼프 되면 지수 빠진다. 우리나라 지수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빠지느냐? 고금리,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이 관세라는 게. 관세, 인플레이션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미국 내에서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 내 물가만 오르게 되면 사실은 미국 자국산 써도 돼요. 내수시장 진작하기 위해서 관세 올리는 거니까. 그런데 국제사회라는 게 그렇지 않죠. 내가 여기서 사는 게 있으면 여기서 팔아야지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어쨌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아무리 미국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라지만 어디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서 공급망이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어느 한 군데서 빵꾸 나더라도 다른 데서 대체해서 쓸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기 위해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관세를 때렸어요. 관세를 때렸는데 반대로 상대 쪽에서도 미국에서 수출하는 거 우리도 안 살 거야. 너네도 관세 올려. 그럼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중국에 미국과 트럼프가 중국과 멕시코에 60에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공약을 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우회 수출이에요. 우회 수출 문제도 있지만 우회 수출 문제는 잠시 후에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요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잠깐 있다가 좀 제껴두고 일단 관세에 대한 인플레이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관세 기존에 내가 중국에서 수출을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생기는 거예요. 10만 원에 팔았을 때 내가 마진이 남아요. 한 3만 원의 마진이 남아요. 근데 10만 원에 팔았는데 60%의 관세를 물리겠대요. 그러면 내가 3만 원이라는 단순히 계산을 하더라도 내가 3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16만 원에 팔아야지 내가 3만 원의 이득이 남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물가가 상승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을 감축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조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기준금리 지금 그나마 잡혀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지금 상황에서도 잡혀가고는 있지만 인플레이션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연준위원들 매파적인 스탠스가 아직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세계 전반적으로 글로벌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당장 12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만 하더라도 6대 4로 25bp 인하한다에 60%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거의 90%였거든요. 80에서 90%였어요. 대다수가. 그런데 금리 인하 속도 조절됐죠. 조절하겠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면 백악관, 상원, 하원, 공화당이 다 점령을 했어요. 트럼프의 보호주의, 무역 관세, 탄력 정책에 대해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추가적인 하락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미 고환율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설치가 돼 있었고 여기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외인들 자금이 빠져나가서 만들어낸 게 지금 하락 캔들이에요. 이때.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관세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빠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수출품에 대해서 우회 수출도 막겠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중국이 옆에 있어요. 이 중국 인건비 많이 올라왔다지만 여전히 물가가 싸요. 우리가 수입해놓은 물가가 싸고 지리적으로 가까워요. 전 세계 공장을 하던 역할을 하고 있던 그런 국가예요. 그런데 여기서 갖고 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우리나라 대중 수입품 의존도 70%가 넘는 걸로 제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약 75% 정도 될 거예요. 이 75% 중국 의존도, 이 중국에서 원자재,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미국을 수출했을 때 이게 바로 중국 제품에 대해서 미국으로 우회 수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트럼프가 막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을 막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한국산 기계를 그냥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팔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100만 원인데 중국산 제품이 10%가 한국 제품의 이제 중국산 제품 비율이 10% 정도를 차지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한국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미국에 수출했을 때 보편적 관세 10%만 내면 되거든요. 그럼 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산 제품 10%가 섞여 있었을 때 9만 원에 대한 관세, 보편적 관세 9만 원에 단순히 계산할 때의 얘기죠. 보편적 관세 9만 원, 10만 원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 그 비중이 10%니까 10만 원이다라고 계산했을 때 60%를 내면 6만 원이겠죠. 그러면은 10만 원만 내던 관세가 16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계산만 쳤는데 기존에 내던 관세 부담이 6만 원이 증가를 했죠. 여기서 20%, 30% 늘어나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담하는 비중이
올라가게 돼요. 중국산 제품, 중국산 소재나 원자재 등을 사용해서 가공을 해서 우리나라 제품으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했을 때 중국산 비중이 50%만 되더라도 관세 부담이 3배로 늘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한국의 경쟁력,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 바로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최대 수출국 미국에서 미국 시장인데 이 미국 시장 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럴 때는 기업 물가 인상으로 해서 판매량 감소나 혹은 가격을 그대로 넘어갔을 때 그대로 가격을 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실적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실적의 악화는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우리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장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율을 포함해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말 자세하게 분석 들려주셨는데요. 우리 오민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시장 자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 이 추가적인 하락장에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도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요, 1승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3,830원, 비중은 30%입니다. 트럼프 조선업 관련으로 어제 상한가까지 갔는데 갭 상승 얼마 없이 주가 하락이 돼서 걱정이 됩니다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종가는요, 4,230원, 그래도 아직 매수가보다는 위 수익 구간이긴 한데요. 자, 전문가님, 1승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1승 조선업 관련이죠. 조선업 관련해서는 호재가 남아 있어요. 일단은 이 트럼프, 자국 우선주의 트럼프가 먼저 한국에 손을 내밀었어요. 이 조선주들. 저도 이제 조선주를 공략을 했었죠. 이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호재 남아 있어요. 타점은 돌파 타점에서 비교적 최근에 잡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상한가 나왔다가 지금 오늘 반등 나와주고 있는데 시장 0.몇% 상승하는데 0.1%? 17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어요. 그런데 일단 시장을 이겨낸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인 재료 남아 있고 돌파 타점에서 매수가도 저는 상당히 유리하다고 봐요. 지금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테마주, 원전, BHI도 오늘 급등 나왔거든요. 급등 나오고 트럼프 전반적으로 트럼프 섹터는 아직 살아있다. 제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트럼프 관련주들로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지금 외인들 이탈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환율로 외인들 이탈 빠져나갈 수 있는 기반 다 만들어 놓고 외인들 이탈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개인들 매수세만 살짝 붙어주면서 시장이 자금이 쪼그라들어 있어요. 이럴 때 작은 자금만 들어오더라도 상승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트럼프 관련 이제 조선주 잘 잡아 들어가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3,830원 매수가 이탈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 자리까지 계속 쭉 들고 가셔도 괜찮다고 봐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잡으신 것 같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4,680원이 최근 고가네요. 이 자리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가 부근이거든요. 4,000원. 4,000원에 대한 가격 지지받는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최근 고가가 4,680원, 여기 분봉상으로도 마찬가지죠. 저는 4,680원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자리만 4,000원에 대한 가격만 지지받는다면, 그리고 반등 나온다면.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4,680원 넘어가더라도 이 구간을 익절가 잡고 추가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면 저는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상담 주시면은 제가 그때 맞춰갖고 시장 상황 맞춰갖고 추가적인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트럼프 관련주들이 전망이 좋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 끌고 가보면 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홀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 종목은요. 대한해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850원, 비중은 10%입니다. 9월경에 매수했습니다. 조선주가 좋다고 하는데 이 종목은 영 못 오를 뿐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은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1,721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아무래도 조선주 많이들 네. 갖고 계신가 봐요. 이 대한해운은 왜 떨어지는 걸까요? 조선주랑 해운주랑은 엄밀히 좀 달라요. 조선주는 말 그대로 배를 만들어내는 거고 해운주는 말 그대로 해운업을 이제 운송을 하는 업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해운업이 상승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중동 분쟁 때문에 그랬어요. 원유 상승하고 수에즈 운하 막힐까 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보험 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적들도 이제 다니잖아요. 우리 소말리아 해적 이제 납포됐었던 기억도 있고 경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에 반영을 해서 운임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니면 수요 공급에 있어서 수요가 월등히 많을 때 그때 해운업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지금 중국 디플레이션 사실상 인정을 한 셈이 돼버렸고 중국 경기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인 전 세계 물동량 자체가 빠지고 있어요. 그나마 버텨주던 게 중동 분쟁인데 지금 중동 분쟁 잠잠하거든요. 하지만 트럼프 지금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트럼프 내각에 내정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 친이스라엘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반대하면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지원하자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가를 이탈했지만 매수가가 그렇게 불리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1,800원대 최근에 이제 비교적 최근에 들어가셨는데 일단은 1,700원 저가가 이제 1,709원이거든요. 저는 1,700원, 이 1,709원 이 저가 이탈하면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차트가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1,709원 이 자리 이탈했을 때 저는 이탈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저는 선절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저가인 1,709원 라인이 정말 중요한 지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자리 때 손절을 좀 감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전 세계 물동량 자체가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생산에 있어서 이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이 해운업의 하락을 가져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 지지받고 기간적으로 지지를 좀 받으면서 기간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요. 저는 올해 넘어가면 분명히 이스라엘 지원안 나오면서 중동의 분쟁 다시 한번 불붙을 거라고 봐요. 그때 수에즈 운하 막히면서 원유 가격 다시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올해 말까지만 조금 기다리되 1,709원에 대한 저가 영역 해치지 않는 선에서 홀딩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주와 해운주는 다른 종목이고 이 물동량과 관련해서 해운업의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락의 원인 설명해 주셨고요. 이 1,709원을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끌고 가보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요. 삼양홀딩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1,000원, 비중은 20%입니다. 9월 급등이 나오기 전에 매수해서 수익 실현 기회가 있었는데 배당 성향이 좋은 종목이라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아까워서라도 들고 가고 싶은데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혹시 지수 영향으로 더 떨어지진 않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 67,20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연말까지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일단 저가 라인이 무너졌어요. 최근 가격 자체가 저가 라인이 무너졌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삼양홀딩스 뭐 삼양그룹이긴 하지만 이게 어쨌든 삼양그룹 실적 잘 나왔어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가격은 실적에 이미 반영이 돼 있었어요. 이미 이슈가 됐을 때 그때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말까지는 만약에 기다리시겠다라고 의지가 좀 강하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64,600원 이 저가 라인 이탈하면 진짜 더 하락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 말까지 지켜보실 거라면 64,600원이 이전에 저가 라인 지지 여부 반드시 확인하면서 좀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재건주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이 삼양홀딩스 주로 이제 불닭볶음면 재료가 뭡니까? 밀이죠. 밀 공급량 다시 한번 확대되면서 밀 가격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마진율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반드시 좀 염두에 두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끌고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요. 이엔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5,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르기만을 기다리다가 정작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요. 오늘 3% 넘게 밀리면서 13,91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엔셀 기다릴까요? 매도해야 할까요? 저는 이거 차트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그러니까 차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정말 성장성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거나 혹은 기술적인 분석에 의존해서 타점을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시장 신규 상장을 하면서 가격된 가격이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이 가격 라인을 이탈했을 때는 저는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무 이제 조금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는. 근데 지금 바이오 기업이 역시나 바이오 기업이 그렇듯이 적자 폭이 확대가 되고 있죠.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이 부채 비율이 잠식 상태였어요. 기존에 이미. 그러면서 부채 비율이 이제 신규 상장을 하면서 자금 유입이 되면서 유보금도 생겼고 부채 비율도 15% 정도로 갖고 있지만 자본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380억. 매출액이 105억에 매출액보다 더 넘는 손실을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죠. 판매하면 할수록 지금 적자인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지금 실적이며 그렇고 바이오 기업 최근에 상승이 나왔지만 바이오 이슈 탔을 때 저는 정리하는 게 맞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그 매수가 영역인 25,000원 자리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 17,000원에 대한 가격 영역에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운 좋게 여기서 가격이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딱 매수하신 25,000원의 가격이 저항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전가까지 다시 올 때까지는 사실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 적고 손실 금액이 그렇게 좀 빠지긴 했지만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때 손실폭은 크지만 비중이 적을 때 그나마 손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손절하면서 좀 정리하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까지 올라오려면 좀 긴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비중이 크지 않을 때 손절하는 것도 고려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결정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상품도 바로 만나보죠. 다음 종목은요. 루미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3,000원이고요. 비중은 10%입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면요. 오늘 9.94% 급등을 하면서 12,17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전문가님, 우주항공 좀 루미르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은 이슈 타고 있는 트럼프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료 이슈에만 좀 단기적으로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차트적으로는 나쁘지는 않네요. 단시 이것도 신규 상장주이긴 하지만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올라왔다가 지금 추세를 이렇게 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위치가 그리고 비중도 10% 적은 편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적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13,000원 매수가시다. 그러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이 자리가 매수하신 가격이 단기적으로 저항선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오늘 시장만 하더라도 13,000원 살짝 올라왔다가 13,500, 400원, 500원 근처까지 올라왔네요. 올라왔다가 매수하신 영역 13,000원이 저항선의 부근이기 때문에 저는 만 원에서 13,500원, 만 원에서 13,500원 가격을 한번 박스권으로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가격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 원에서 13,500원에 대한 가격 구간을 박스권으로 놓고 조금 더 홀딩하고 조금 더 이제 비중을 투자해서 평단가 낮추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13,500원대 들어간 비중만큼 추가 매수한 비중만큼 좀 정리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익절가 높여가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슈 재료 충분히 살아있는 종목이고 트럼프 이슈 타고 충분히 우주항공 상승할 가능성 매우 높아요. 거기에다가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성향으로 놓고 봤을 때 국내 우주항공 업체들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지켜봐도 된다. 박스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익절가를 점점 높여가는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황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 종목은요. 갤럭시아 머니틀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9,050원, 비중은 18%입니다. 이번 주에 매수했는데 이제 시세가 끝난 걸까요? 너무 늦게 들어온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도 많이 빠졌습니다. 5% 넘게 빠지면서 8,09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자, 전문가님, 갤럭시아 머니틀이 이제 끝난 걸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끝났다고 봐요. 일단 코인 움직임이 나오면서 코인들이 특히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대안주로 내어드렸었죠. 그렇죠? 대안주로 내어드리면서 8,200원 가격대에서 제가 공략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목표가 10,000원까지 설정을 하고 대응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 연속 그리고 최근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목표가 충분히 달성했고 이게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더 갈 수는 있겠으나 비트코인 국내 거래소 기준 1억 2,500만 원 이탈하게 되면은 저는 전량 익절해달라고 이제 같이 하신 여기 하단 링크 참고하시면 나올 텐데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 충분히 올라왔으나 지금 일단은 단기적인 코인 고점이었기 때문에 내려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지금 늦게 진입하셨다라는 걸 좀 인정하시고 좀 정리를 하시는 관점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손절을 고려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 테마가 잘 가는 테마도 계속해서 변하다 보니까 이 빠른 대응이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잘 가는 테마들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제 오민 전문가님의 대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대안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해 주시면서 추가적인 전략 잡아주실 텐데요. 자, 전문가님 짚어주실까요? 예. 먼저 하나오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오션 조선주 관련해서 제가 이때 장대 양봉 보고 34,000원 가격대에서 잡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가보다 높은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갭상승하면서 매수가를 안 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35,000원 넘어가면 그 가격대에서 잡아봐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넘어가면 바로 간다. 바로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바로 38,000원에 대한 가격대를 지정해 드렸는데 그날 바로 올라갔어요. 35,000원에 돌파 구간에 따라가신 분들은 바로 그날 수익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지지 않았죠. 깨지지 않고 나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도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회를 줬나 봐요. 그런데 매수 못하신 분들한테도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어제 지수 하락 나오면서 하나오션 빠졌어요. 34,000원 밑으로 빠졌어요. 제가 매수한 가격 34,000원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오늘 목표가 찍어주면서 급등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38,000원, 이 38,000원의 가격 이탈하지 않는 이상 저는 또 홀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선주 아직 트럼프 이슈 타고 이제 시작이에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 콧대 높은 트럼프가 한국에 먼저 SOS 요청을 할 만큼 엄청나게 강력한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오션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 인수하면서 미국 조선업에 제일 먼저 발들여 놓은 기업이에요.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장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38,0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홀딩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략 제시해 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42만 원에 이제 매수를 해달라라고 이제 이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12일 날. 근데 저가 이후에 매수 기회 충분히 줬어요. 빠지면서 어떡하나라고 이제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42,000원이 찍혔네요. 42만 원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만 원. 이 가격 오늘까지도 충분히 손절가 이탈하지 않고 제가 38만 원에서 44만 원에 대한 박스권 계속 유지될 거다. 목표가 45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LG엔솔 오늘 지수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낙폭을 다 잡아주면서 이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38만 원의 박스권 영역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스권 넘어가는 위치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인 46만 원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45만 원, 6만 원 가격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박스권 내려오면은 38만 원 지지받고 이거 이탈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G엔솔 그만큼 테슬라의 수혜를 충분히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료 이슈 충분하고 실적 나와주고 있고 오늘 발표 이슈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LG엔솔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아직까지 추가적인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과 LG 에너지 솔루션 리뷰와 함께 추가적인 전략 잡아주셨는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들 지켜보면서 전문가님과 유동적으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해 주셨고요. 1승은 조선주 모멘텀이 남았으니 보유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대한해운의 경우에는 업황이 불리하다 보니 1,709원이 이탈하면 손절하자라고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오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